나라가 어수선하긴 한가 봅니다. 저기 이제 이렇게 공원 산책하다 보니까 나이 한 70, 80대신 이제 할머니 분들 하는 얘기가 대통령 마누라가 문제가 많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, 이렇게 대통령 마누라 때문에 대통령이랑 대통령 부부 이제 고만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로 지금 현재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고 무정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들이,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닉슨 사태에 비견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상황이 심상치 않나 봅니다.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네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은데 어떻게 되려나 라는 그런 우려나 염려가 좀 더 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. 고물가에 이제 고환율, 고금리,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아직 부동산 폐부터 터진 것도 없고 연끌들이 대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했을 뿐이는데, 스트레스 DSR도 아직 7월 1일 돼야 50% 적용되는 거고, 뭐 가상금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좀 시간이 덜 지나온 것 같은데,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분위기나 상황들을 좀 들어보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떤 일로 기결되든지 말입니다. 참 많이 막막하고 많이 암담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참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. 보통 사람들, 서민들의 삶이 더 빡빡해질 것 같은데요. 이제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. 한 2026년, 2027년쯤 되면 한국의 경제에 이제 리만급보다 더 심한 실질적인 경제 쇼크가 온다고요. 대공황에 준하는 충격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2024년 6월이니까 24년이 한 반년 남았고 5년하고 한정력 치면 한 2년에서 한 2년 반이 남았나 보다,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, 뭐 그 기간 동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려나 봅니다. 우리가 2011년에 하우스4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하우스4 사태가 금방 지나간 게 아니라 2011년부터 무려 한 15년까지 한 4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됐죠.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2026년에 만약에 쇼크가 터진다고 갑자기 폭락하고 모두 다 정리되고 다시 또 일어서는 게 아니라 26, 27, 28, 29 뭐 이렇게 꽤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, 많은 사람들의 이제 몰락, 이제 구조조정, 대혼돈, 충격, 이런 것들이 아마 깡그리 아마 일어날 것 같네요. 그렇게 생각하면 좀 겁이 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지금부터 어떻게 좀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낼지를 좀 궁리해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나 우려나 염려들이 더 생기는 겁니다.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아끼고 저축하는 것 말고는 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. 결국 나의 생업, 나의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내 일, 나의 생업, 나의 본업에 좀 더 집중하면서 어떻게 좀 그 본업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 나갈지, 좀 더 구체화시킬지, 좀 더 좋게 만들지,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나 봅니다. 그러다 보면 결국 뭔가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천천히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진도를 내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누가 뭘 하든 간에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움직여야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와중에 또 길을 찾아가야죠. 만들어내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금방 이루어지는 거 없고 시간이 걸리고 또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다 보면 또 무언가가 또 표시를 주는 게 있겠죠. 피드백을 받고 또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보강하고 또 해나가다 보면 뭐가 되어도 또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앞으로 이제 우리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나,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되게 너무 엉망으로 흘러가는, 좀 막무가내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, 여당도 엉망이고
대통령도 엉망이고 뭘 하나 믿을 구석이 없는 이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에 이제 기득권들이 대놓고 자기들 그 해먹을 수작질만 벌리고 있고 사건 사고들은 넘쳐나고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뭐 밀란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1980년 초인가요? 1979년인가요? 박정희 대통령 서거가 왜 일어났습니까? 고물가에 못 먹고 살겠다고 월쇼크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. 그와 유사한 일들이 또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? 지금은 대혼돈의 시대의 초입입니다. 이게 겁니다. 어떻게든 좀 잘 수습이 되고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좀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커녕 더 혼돈과 더 혼란과 더 이제 충격만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죠.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요? 앞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자 동생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남을 믿을 거 없고 내 스스로 내 가족과 나를 어떻게 좀 지켜낼 수 있을까에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뭐 건물 부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시킬 수 있을까, 그런 쪽에 좀 더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학생은 학생대로, 직장인은 직장인대로,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자기 이름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좀 더 해야죠.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뭔가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분야에 좀 깊이 있게 딥다이브라고 하죠. 파고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자기만의 이름을, 자기만의 영역을, 시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, 결국 기존에 갖춰져 있는 시장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있음을 걸 알리고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설명, 이해를 통해서 계속 그 고객들이 그 시장에 관심을 갖게 해야죠. 그리고 그 시장에 걸맞는 나의 상품들을 제공하고 이게 필요하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. 그리고 그에 대한 시도를 해라.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실행하면서 느끼는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의 둘씩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당신의 것으로 갖춰가라.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노하우가 되면 당신의 업이 될 수도 있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런 생각으로,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. 결국 누가 됐건 뭐가 되었건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움직여 나갈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차근차근 자리매김하고 앞다퉈 움직이고 다듬어 나가고 그러면은 더 많은 길을, 더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시국에 나의 가능성을, 내가 좀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애써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갈 방편 하나를 마련해 놓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